말레이시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배우자. 말레이시아 전 총리 마하티르 빈 모하맛의 발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을 경제 발전의 모델로 삼아 국가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레이시아가 어느 국가와 좀 더 친했는지를 굳이 고르라면 일본에 가깝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자동차 브랜드인 페로두아와 프로톤을 제외하면 일본의 혼다, 토요타, 닛산, 마스다가 절대적인 수입차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무려 14년 전에 이미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강도 높은 FTA를 타결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말레이시아 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레이시아의 최우방국인 중국과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일본과 가장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한국을 일본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기 시작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초고층 빌딩, 한때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빌딩이 바로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자, 그런데 당시 말레이시아의 총리였던 마하티르 빈 모하맛이 트윈타워의 한쪽은 일본에 맡겼고 또 다른 한쪽은 한국의 삼성물산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일본의 민족 경쟁 심리를 이용해 싸게 지으려 했던 계획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트윈빌딩 공사, 한국의 삼성이 일본보다 무려 35일이나 공사를 늦게 시작하였음에도 삼성이 당시 신기술인 셀프 클라이밍 홈 공법을 이용해 한 층에 7일이 걸리는 공사를 4.5일로 단축시켰고 안정성도 한층 더 강화시키면서 말레이시아 언론의 극찬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당황한 일본 건설사는 결국 공사 과정에서 실수를 남발하였고 일본 측이 짓던 타워가 25mm 기울어졌다는 사실까지 발견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자신감을 상실한 일본은 고난이도 기술을 요구하는 브릿지 공사, 이 두 개의 빌딩을 잇는 다리 공사를 포기하였고 한국의 극동건설이 이를 맡아 멋지게 완공하였습니다. 당시 CNN이 트윈빌딩 중간을 연결하는 스카이 브릿지 리프팅 행사를 생중계하였을 정도로 이 건물의 완공식에 전 세계가 주목하였는데 한국이 일본을 시원하게 밟고 올라간 현장에 그대로 전세계 생방송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기업들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말레이시아 내 영향력을 빠르게 넓혀나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근까지도 일본 기업들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나가고 있습니다. 격차는 좁혀졌는데 여전히 말레이시아 내 일본의 영향력이 위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 사태로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말레이시아 부자 순위 1위, 말레이시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업가 로버트 쿠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일본 기업들과 같이 일했었고 일본인들을 이해한다. 일본은 나의 친구이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다시는 멍청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자, 그런데 말레이시아 갑부의 바람과는 달리 일본이 최근 또 한 번 말레이시아에 아주 끔찍한 대형 악재를 선사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늑장 대응 때문에 일본 내 확산이 심각 단계로 향하고 있는데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대유행은 미국 다음이 일본이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해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일본이 이렇게 방치를 넘어서 숨기기까지 하면서 피해는 일본 내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국과 말레이시아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공공보건부는 일본 홋카이도를 여행 다녀온 태국인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했는데요. 말레이시아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일본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확진자가 없었던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에 다녀온 자국민 여성이 최초의 전파자가 되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확진자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죠. 19일 베르나마 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발표한 확진자 수는 900명. 결국 무히딘 야신 총리는 2주간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제발 좀 집에만 있어달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수석 장관은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이동 제한 명령을 지키지 않아 준수율이 70% 이하일 경우 군대를 동원하겠다며 초비상사태임을 암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일본에 출장이나 방문을 계획한 자국민들의 계획을 재고할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온 방문객들은 14일 내 입국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면 이 시국에도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협력 관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 건설은 말레이시아에서 6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복합 화력 발전소를 수주하였는데요. 이번 발전소가 완공되면 말레이시아 인구 100만 명의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주요하게 작용하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올해 국제 IT 협력센터를 설립해 5G, 스마트시티와 같은 미래 정부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전 총리는 이렇게 전합니다. 한국은 한때 아시아의 은둔 국가였으나 지금은 아시아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첨단 국가다. 특히 ICT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선진국이다. 한국은 우리들의 모델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일 총리가 자국의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언론은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은 이번 대유행 사태와 더불어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측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특히 자국 민 납치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문을 했죠. 일 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모든 수단을 취할 것입니다. 일단은 만나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것이죠. 총리는 납치 문제에 대한 진전 없이는 북일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는 대북 강경론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죠. 하지만 북측은 아베 총리의 구애에 전혀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납치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죠. 지난 6월 대변인 발언을 통해 이렇게 한방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 천하의 못된 짓을 다 해놓고 천연덕스럽게 전제 조건 없는 순회회담 개최를 운운한다. 그들의 낚아죽 두껍기가 공발바닥 같다. 북은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과 모두 회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만큼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일 총리는 개헌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대유행 사태로 어수선한 시기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런데 개헌은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발동한 긴급사태 선언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음에도 헌법이 아닌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헌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 패전한 후 1947년 현행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에는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기 위해 군대를 갖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리는 여기에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의 근거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북측이 아베 총리의 인터뷰에 곧바로 응답을 했습니다. 북외무성은 지난 9일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게시했습니다. 경계심을 자아내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 글에서는 최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위험성의 범위를 한참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죠. 일본은 역사의 교훈을 뇌리에 새기고 분별 있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북측이 또 한 번 시원한 한방을 선사했네요. 북측이 특히 경계심을 드러내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바로 항공자위대가 첫 우주 전문 부대를 창설하기로 한 점입니다. 이 사실들을 보면 자위대의 규모와 내용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다. 작전의 영역이 공격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북측이 일본과 과거사의 사죄를 요구하거나 군사력 증강을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국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이번 입장문이 세계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일 총리의 인터뷰 바로 다음날 나왔기 때문입니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즉각 답을 해준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고 북일 회담을 하고 싶다는 총리에게 북측은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회담은 꿈도 꾸지 마라. 과거 반성부터 철저히 하라.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